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타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 또 3월 9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리스크가 다시 한번 크게 충격을 안겨주면서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다 4%대의 급락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 시장의 악재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1조 3천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나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죠.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장 자체는 힘들지만 오히려 이런 장에서 우리가 또 투자를 할 만한 상품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상황에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 주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웰크롬 같은 이런 예방주들, 그리고 치료 관련 백신주들, 또 최근에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죠. 자, 그런데 ETF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품들 중에도 역시나 투자할 만한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상황과 연관지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또는 베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ETF 관련 상품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물론 이런 코로나 관련된 충격도 좀 있었지만요. 유가가 역대급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선물 차트를 보면요. 일단 크루드 오일 가격이 지금 현재 27%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중인 거죠. 선물이니까. 자, 그런데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유가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자면 일단은 지금 오펙에서 지금 회담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회담이 좀 있었는데 아쉽게도 회담 초반에는 원유 감산에 대한 내용들이 좀 흘러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서 일단 감산에 대한 내용들은 합의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유가가 크게 급락하게 된 거죠. 자, 원유 감산을 하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유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굉장히 줄고 있는 상황인데 원유의 공급량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급은 유지가 되는데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유가가 상당히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유의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코로나가 진정이 되거나 또는 원유 감산의 합의를 보지 않는 이하는 아는 한은 일단은 유가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지금 일단은 배럴당 20달러 선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유가가 굉장히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될까요? 유가 하락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또는 유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ETF 상품들로 우리가 잠시 동안 눈을 돌릴 필요가 있겠다는 점이죠. 자,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탑을 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정유주가 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유의 재고가치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접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는 보통 유가와 연동해서 유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유가가 빠지게 되면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유주는 지금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는 업종이고요. 자,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선업종도 급락을 했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뭐 대표적인 뭐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9%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현대 미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급락을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유 관련된 종목도 마찬가지죠. 오늘 9%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정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선주는 왜 빠졌냐? 역시나 유가 하락 때 충격을 받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요, 글로벌 국가들에서 이제 배에 대한 수요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선주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가 하락 피해주인 조선주와 정유주는 여러분들 지금 절대적으로 베팅하시면 안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만
유가가 다시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요, 낙폭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조선주와 정유주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피하셔야 되고요. 유가 반등이 확실히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유주와 그리고 조선주를 보시면 안 된다는 점. 자, 그렇다면 주식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수혜를 입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유가가 떨어지면 수혜를 받는 업종들. 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유가가 빠지게 되면요. 일단 과거 전례를 봤을 때는요. 저유가는 IT 업종에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오늘 IT 대표목인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시장이 무너지면서 외국인들 자금도 많이 빠져나갔고요. 오늘 급락을 면치를 못했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낙폭이 좀 커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IT 관련된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저유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뭐 개별적인 종목들은 악재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테마주들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웰크론이라든지 또는 교육주들 그리고 치료주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면 중장기 베팅이라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이런 테마주들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정하고 들어가지 않으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릴 수가 있죠. 속된 말로. 그래서 일단은 테마주들은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확실한 손절가를 지키시는 매매로 접근하시는 것만 유의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사실 지금 좀 위험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ETF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ETF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특정 산업에 베팅을 할 수 있고요. 또는 특정 지수 또는 상품에도 베팅할 수 있습니다. 지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에 베팅을 할 수 있어요. 코스피가 올라갈 거를 예상한다고 한다면 코스피 200에 연된 ETF 상품을 사시면 되고요.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반대에 베팅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흔히 공매도를 못 치잖아요. 우리 일반들, 개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ETF를 이용하면 시장 하에도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좀 빠질 것 같다고 한다면 인버스 단어가 붙어 있는 상품들을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수에 베팅을 한다면 코덱스, 인버스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가 빠지고 있잖아요. 유가가 빠질 때는요, 오히려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게 있고요.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요것은 뭐냐? 지금 코덱스 WTI 원유에 베팅하는 상품인데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가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되는 상품인 지금 코덱스 원유 인버스 상품, 원유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빠졌죠,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빠지면 역시나 선물들은 빠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대로 인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즉 오히려 유가가 빠지면 상승하는 상품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오히려 급등이 나왔죠. 유가가 빠진 만큼 선물이 지금 30%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인버스, 원유 선물에 반대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29.98% 정도 급등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어렵지만 오히려 하락장을 이용해서 베팅할 수 있는 상품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ETF를 상당히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비중은 ETF를 항상 활용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습니다. ETF도 물론 변동성이 있죠. 하지만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개별 악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주식과는 달리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에도 급등하는 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ETF를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단기적으로 유가는 좀 더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지지선을 만들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ETF 상품들, 인버스 상품들 충분히 베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으로 본다면 유가 하락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유주와 조선주는 피하시고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일단 다시 유가가 어느 정도 하방 지지선을 확보하고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반대로 베팅하셔야겠죠. 유가 상승에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가 하락 시에 정유주나 조선주 같이 빠지는 종목들 유가가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지금 ETF, 원유에 투자하는 ETF를 한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방금 지금 보고 계신 상품이 아니죠. 바로 이 상품. 유가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유가 선물과 WTI 선물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상품을 다시 베팅을 하시면 되겠죠. 왜? 유가가 반등이 나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원유 선물 ETF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상품을 사기 상당히 좋은 가격대는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반등이 나온 이후에 눈으로 주가를 확인하시고 그때 이제 WTI 원유 선물 ETF에 베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단기적으로는 유가는 좀 더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조금씩 유가 하락폭도 완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점을 형성할 겁니다. 조만간. 그렇게 되면 반등은 나오겠죠. 그때는 지금 보고 계신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상품에 베팅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지수도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덱스 레버리지, 즉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베팅한 상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품이죠. 오늘 지수가 빠진 만큼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빠지면 그 빠진 폭보다 2배 정도 더 빠집니다. 하지만 지수가 만약에 1% 오른다고 하면 보통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2% 정도 올라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상당히 저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도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전략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개별 리스크가 없는 ETF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장기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역시나 회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난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물론 개별 종목보다는 사실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는 사실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거든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ETF는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어느 정도 비중 ETF를 항상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많이 무너진 상태고요. 그리고 특히나 유가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급락도 이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수혜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ETF 상품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유가 좀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저점 형성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유가 상승 수혜주들 정유주나 전주와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유가 반등이 나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ETF 상품까지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신다면 지금 테마주들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는 ETF 상품을 다시 한번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놓으시고요.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